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전략 꼭꼭 눌러 담은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할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들어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하단 고지나가고 있는 샵 3989번으로 상담받고 싶은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 양시장 모두 0.7% 이상 오르면서 기분 좋게 주말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0.72% 올랐는데요. 지난 6월 14일 이후 처음으로 2,490선을 넘어서면서 2,500선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0.79% 상승하며 830선을 넘어섰습니다. 주목해볼 부분은 양지수 모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지수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때문이죠.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 7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5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고 개인은 홀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시장 어제 상승했던 업종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철강금속, 의약품, 증권 섹터의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철강금속 업종 3%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화임팩트가 지분 투자를 결정한 고려아연이 7% 넘게 급등했고 포스코홀딩스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의약품 업종도 3% 가까운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삼성제약의 췌장암 치료제가 정식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16% 넘게 초급등했습니다. 증권업종도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2분기 실적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들 좋았습니다. 특히 ST팜, 최근에 호재가 많이 있었는데요. 8월 들어서 5거래일 연속 놀라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날도 7% 넘게 올랐고요. 유통업종은 한창 바이오텍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5%의 강세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 기타 서비스 업종이 2.38%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반면 하락률 높은 업종 살펴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운수장비, 서비스업, 운수창고 섹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운수장비 업종 0.53% 부진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서비스업 섹터도 0.5%가량 쉬어갑니다. 항공주 대부분이 하락하면서 운수창고 업종은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방송 서비스, 통신방송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부진했는데요. CJ ENM이 4% 가까이 떨어지면서 관련 업종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디지털 콘텐츠 업종 0.6% 넘게 빠졌습니다. 이어서 장 마감 후 시간외에서 크게 움직였던 우리 간식 밀키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림 SP인데요. 종속회사인 무림 로지텍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처분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10% 가까이 올랐고요. 이어서 심텍홀딩스의 2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0%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시간외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반면 하청노조 이슈가 있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의 부진한 흐름 속에서 시간외 4.38%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집밥을 벗어나서 외식 밀키트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각 지난주 금요일 뉴욕 3대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올해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증가했고 실업률은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연준이 9월 FOMC에서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 3대 증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산업지수 홀로 강보합권에서 마쳤고요. 나스닥은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0.5%,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0.16%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최진욱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의 좀 투자를 책임질 좀 최진욱 전문가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꼭 성공적인 투자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3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독일의 6월 산업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0.4% 오르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공급망 혼란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3%를 소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근데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산업생산 지수도 좀 좋게 발표가 됐거든요. 글로벌 경기 둔화가 해소되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한 대로 현재 지금 6월에 지금 독일 산업 생산, 이 지금 공급망 혼란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금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수출은 좀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뭐 9% 이하 좀 감소세를 좀 보여준 상황이고 6월에 무역 수지가 현재 흑자로 다시 턴어라운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오게 되면은 말 그대로 지금 수출을 더 많이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무역 수지가 흑자로 인해서 좀 기업 간의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력을 좀 강화를 할 수가 있고 현재 또 이제 경기 순환의 좀 일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미국의 지금 6월 지금 고용 지표 발표가 좀 예상치보다 굉장히 조금 서프라이즈한 기록이 좀 나왔습니다. 좀 그로 인해서 지금 연준이 긴축을 조금 더 강화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역 수지도 흑자로 전환하면서 독일의 상황 현재 좋은 상태지만 연준의 긴축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2위 발표하겠습니다. 2위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 4척이 추가로 출항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합의한 뒤 지난 1일과 5일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출항인데요. 이 선박들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공동조정센터의 선박 검사를 받고 문제가 없으면 흑해를 통해서 목적지로 향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올해 초에 터지면서 곡물주들, 사료주들 가격이 날뛰고 있었는데 수출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 관련주들의 전망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러시아 이 전쟁 장기화 사태 일전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좀 곡물 수출로 인해 가지고 조금 파급력이 큰 그런 나라입니다. 그쪽으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수출 규제 그리고 인도의 뭐 파묘 규제 등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지금 지금 식품료, 식료품 가격이 지금 급등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지금 피크아웃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한 지금 사료주나 곡물주들이 지금 꾸준하게 주가가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좀 테마성을 강한 이런 사료주나 곡물주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매매하기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류 관련해 가지고 좀 매매를 이어가고 싶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 경기 방어주 형태로 조금 띄고 있는 식음료 쪽에 조금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좀 안정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고요. 식음료 파트에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식 밀키트 탑3 추천 랭킹 1위입니다. 300슬라가 되는 테슬라 3대1의 주식 분할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년 만에 또 주식 분할에 나섭니다. 이번 분할로 테슬라의 주가는 주당 현재 $900 선에서 $300 선으로 떨어질 예정인데요.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일부터 이 변동된 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처럼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테슬라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테슬라 이번
분할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이 주당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도 될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잘 알다시피 지금 전기차 쪽으로 좀 유명한 그런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폐배터리 사업까지 다시 본격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대나 기아에 지금 점유율이 조금 제쳐지면서 지금 2위로 조금 밀려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현 시점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 액면 분할을 통해서 기업의 좀 가치성을 분할을 시키고 그로 인한 지금 캐파를 올리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한 장의 증권을 가지고 지금 소액의 증권으로 여러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순간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이 기업이 지금 밸류상 굉장히 좀 싸 보인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좀 저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착시 효과로 인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지 이 기업의 밸류 자체가 액면 분할을 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액면 분할을 해도 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부분에서 액면 분할로 인한 매매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고 앞으로 테슬라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매를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기업의 캐파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충분히 폐배터리 사업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착시 효과처럼 가격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업의 밸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 같은 앞으로의 성장 가치에 중점을 더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 3였습니다. 네, 이제 아침 식사 준비를 슬슬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이제 장 시작하기까지 한 17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나 오늘의 투자 전략 결정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남들은 오늘 아침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지금 좀 종목 조회가 좀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캠시스 그리고 뭐 G2파워, 삼성전자 그리고 네. 이제 한창 바이오텍 그리고 뭐 이노시스나 유일로보틱스, 카카오 이 부분들이 지금 장전에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캠시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뭐 이슈가 있었나요? 캠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따로 개인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 장전 호가가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갤럭시 관련해서 이번에 또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갤럭시 Z 폴드 4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캠시스 같은 경우 카메라 모듈을 좀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이랑도 어느 정도 협력을 좀 맺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 모듈 캠시스가 지금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카메라와 그리고 자동차 쪽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내비게이션이나 네. 그리고 원격 관련한 이런 카메라 모듈들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로 인해서 캠시스가 지금 단기적인 호가 수급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캠시스가 실제로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네. 오늘까지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캠시스의 좀 주가를 조금 보게 되면은 네. 오히려 지금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홀딩을 이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갭을 띄고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홀딩 관점을 유지를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다만 좀 신규로 매매를 임하신다고 하시면은 네. 오히려 지금 캠시스 자리는 너무 높아가지고 현 부근에서는 오히려 좀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눌림목을 네.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캠시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사실 맞아요. 굉장히 고점인 것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 새로 진입하기에는 좀 장벽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G2파워가 지금 조회 순위 1위로 올라왔거든요.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있었을까요? G2파워 네, G2파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지금 전기 장비 이쪽으로 좀 유명한 그런 기업인데 네. 지금 이제 중국의 셧다운 같은 경우가 최근에도 좀 이슈가 있었죠. 좀 전력난 문제. 맞아요. 그리고 이 전력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의 소비가 좀 많이 감축이 된다. 지금 이로 인해서 지금 G2파워가 단기적인 좀 재료로 부각을 받고 있는 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 G2파워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조금 재무 자체가 좀 잘 나온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 오히려 지금 이제 전기전자 쪽이긴 한데 네. 오히려 지금 전기전자의 좀 대형주들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전자 부품 쪽, 이제 전력이나 이런 부품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G2파워가 지금 움직이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G2파워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한 지가 지금 오래된 기업이 아닙니다. 네, 상장을 지금 보게 되면은 22년 4월에 좀 상장을 했거든요. 맞아요. 한 4월 1일 4개월 날. 가량. 네, 네. 네. 이때 당시에 상장 이후에 바로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하락 기조를 보여주고 네. 바닥 잡히고 나서 지금 우상의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보게 되면 이제 이번에 신고가 찍은 이 58,800원 자리 네, 여기가 7월 지금 말에. 갭을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지금 갭 하락 부분에 있어가지고 갭 시가를 좀 깨고 내려왔거든요. 갭 시가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 시장 추이 자체도 수급이 굉장히 원활한 시장도 아니고 작년 초만 해도 시장이 한 5조, 6조 거래 대금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좀 보게 되면 3천억 이상으로 좀 대금이 움직이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메이저 이제 뭐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 아니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인 투자를 가지고 가는 그런 성격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성격이 굉장히 뚜렷하게 크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G2파워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한 차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2파워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놔두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카카오도 조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지난주에 카카오랑 네이버가 같이 좀 내려오는 모습으로 네네. 장을 마쳤어요. 이번 주에 어떻게 보실까요? 빅테크 종목들.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좀 핀테크 관련주죠. 네. 이제 핀테크 관련주인데 지금 카카오가 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좀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한 차례 좀 전체적인 사업이 지금 매출이 굉장히 다 좋게 나온 게 아니라 다 맞아요. 특정 섹터에만 지금 매출이 좀 잘 나왔습니다. 뭐 엔데믹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모빌리티 쪽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리운전 그리고 이제 택시 네. 이런 쪽은 매출이 잘 나왔는데 반면에 지금 이제 광고 커머스 이쪽이 좀 매출이 조금 많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카카오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 광고 커머스 사업입니다. 네. 카카오톡 비즈 관련해가지고 그쪽 사업을 좀 많이 밀고 있다 보니까 그쪽이 좀 뚜렷하게 성장폭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번외로 모빌리티 쪽이 지금 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 현 부근에서 그 정도의 좀 기업의 가치가 조금 상실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3분기 이어서 지금 카카오 측에서 광고 커머스, 이 톡비즈 관련해가지고 사업성을 꾸준하게 전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카카오톡 비즈, 이 광고 커머스 이쪽에 대한 좀 매출 성장세가 좀 뚜렷하게 나와준다면 한 차례 좀 매매 관점으로 잡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아요. 사실 그 계열사들이 다 상장을 되면서 내가 이 카카오라는 종목을 사고 싶어도 어디에 들어가는 게 현명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엔데믹 상황에서 모빌리티 관련 그렇죠. 이제 종목들의-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카카오로 관련해가지고 좀 매매를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밸류가 굉장히 많이 싸졌습니다. 네. 대형주도 그렇고 뭐 중소형주도 그렇고 지금 이제 기업의 밸류 가치성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좀 많이 싸지다 보니 현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너무 다 싸졌다 보니까 어떤 것을 지금 특정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카카오 관련주를 좀 매매를 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카카오 게임즈 오히려 좀 게임즈. 네, 그렇죠. 이제 우마무스 스메죠. 네. 우마무스 스메가 최근에 좀 출시를 하고 나서 지금 구글 양대 마켓을 지속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위믹스가 위믹스 3.0을 좀 발표를 지금 임박을 하고 있고 지금 3분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가지고 게임주들이 좀 신작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그로 인한 모멘텀을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좀 단기적인 우마무스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개인적으로 모멘텀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카카오 그룹주 관련해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카카오 관련된 계열사 들어가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은 카카오 게임즈 혹은 그 관련된 게임주들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장 시작 약 10분가량 남은 상황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난주 종가와 비슷하게 출발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보시기에 오늘 시장 상황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공격적으로 좀 매매 투자 스타일을 늘리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번에 좀 CPI 발표가 또 앞두고 있죠. 네. CPI 발표를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오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용 지표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예상치보다 어느 정도 좀 잘 나왔다면은 네. 시장에 한 차례 좀 호재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치에 비해서 너무 서프라이즈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인플레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네. 말은 지금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연준은 지금 이제 한 차례 좀 고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매파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비두기파적으로 갈 것인지 말 그대로 시나리오 좀 두 개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어차피 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 그러면 긴축을 더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가를 좀 더 빨리 잡으려고. 그러다 보면 한 차례 좀 시장에는 또 충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지금 고용 지표도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번에 좀 비두기파적으로 좀 빅스텝으로 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시나리오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전에 이어왔던 그 매매 포지션 자체를 좀 한순간에 바꿔서 지금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 추세를 유지를 좀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장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쳤어요. 네, 그렇죠.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잘 갈 수 있을지 사실 지난주에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 연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시 또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일단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현재로서는 꾸준하게 지금 박스권 장세를 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가 바닥은 잡은 거는 확실히 저도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순매수세를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반대로 개인들은 지금 매도세로 지금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잡아야 되는데 항상 시장은 반대였거든요. 순환매 사이클 자체가. 맞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 팔아대면은 오히려 개인들 거기서 엄청 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떨어지면은 그제서 이제 개인들은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외국인 기관은 그때 들어오거든요. 네. 들어오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상승 탄력을 조금 장기간 받게 되면은 그때 개인들은 지금 시장이 이제 올라가나 보다. 지금 매매를 해야겠다 할 때가 고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외국인 기관은 팔고 나가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매매가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 시장을 강하게 올릴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레인지가 잡힌 상황에서 박스권으로 조금 더 시장이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점은 다져졌다고 보지만은 당분간은 시장을 움직일 만한 큰 호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신 시간이죠.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는 조금 더 이따가 하고요. 최진욱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하는 시간 본격적으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단 고지 나오고 있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많이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최진욱 전문가님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는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그 JYP 엔터테인먼트요. JYP 엔터테인먼트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63,000원에 샀어요. 63,000원이고 비중은요? 20% 정도 들어갔어요. 20% 정도 들어가 있을까요? JYP 엔터 매수가 63,000원에 비중 20%. 사실 엔터주 최근에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원래 통상적으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좀 2분기부터 좀 호황기가 들어서기 시작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자체가 좀 팬데믹 때문에 네. 이제 오프라인 공연 자체를 좀 많이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매출적으로 좀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좀 한 차례 좀 많이 빠진 모습이었는데 네. 지금 3분기 들어서서 오히려 저는 엔터주들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오. 그 호황기가 이제 3분기 들어서 저는 좀 네.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 JYP 같은 경우는 뭐 2PM 이렇게 굉장히 좀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또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이제 트와이스. 그렇죠. 이제 트와이스가 또 컴백을 합니다. 아우, 네. 맞아요. 컴백을 하면서 트와이스가 일전에 그 완전체 자체로 지금 아티스트가 활동을 나설 때 굉장히 좀 파급력이 엄청 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중단을 하고 나서 8월 들어서 지금 정식적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 트와이스가 일전에도 앨범 판매가 130만 장 이상을 팔던 그런 네. 호실적으로 좀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와이스가 지금 다시 데뷔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지금 앨범 판매가 꾸준하게 다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지금 증거사측 리포트도 지금 간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JYP 같은 경우는 ND 사업까지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네. 현 부근에서 지금 JYP 충분하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는데 오, 네. 지금 이제 이틀간의 지금 음봉 추세를 지금 보여줬거든요. 네. 이틀간의 음봉 추세를 보여주고 나서 아직까지는 하락 기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세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지금 부근에서 오히려 지금 JYP를 매매를 해야 된다. 아니면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매수 타점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JYP 같은 거 53,000원 부근에서 그리고 한 51,000원대 부근의 레인지로 좀 내려올 때 네. 그때 한 차례 좀 비중을 늘리고 나서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추고 그때 다시 수익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때 매매를 좀 이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JYP 엔터 현재가 57,000원 선에 있는데요. 지금은 사지 마시고 51,000원에서 53,000원대 구간이 오면은 조금 물타기를 해서 그 평단가를 낮춰 보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호재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모멘텀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제 63,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JYP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대가 6만 원대가 매물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6만 원 매물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기 매물을 지금 돌파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가 제일 관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매물을 단기적으로 좀 소화를 해준다 하게 되면은 최근 지금 고점 신고가 영역이었던 66,200원 네. 이 부근대까지도 한 차례 슈팅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오. 근데 다만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
JYP 쪽에서 트와이스만 지금 다시 복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SM 쪽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블랙핑크도 뭐 컴백한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이브, 네, 네, 맞아요. 하이브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양대 산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JYP만, 치열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JYP만 뚜렷하게 상승 모멘텀 받기는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다. 다만 트와이스가 지금 어느 정도의 흥행력, 파급력을 좀 보여줄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네. 종목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전화 연결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여보세요? 네, 저 카카오요. 카카오, 저희 오늘 아까 카카오 얘기를 했었는데 카카오 매수가 얼마에 진입하셨을까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잘 들리실까요? 전화 연결이 잠시 네, 저 98,000원이요. 아, 네. 9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여보세요? 네, 일단은 20%입니다. 20%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카카오 매수가 98,000원이고 비중 20%. 저희 뭐 아까 카카오 얘기 뭐 열심히 했다마는 일단 98,000원에 진입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현재가 8만 원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만 카카오는 지금 톡비즈 이쪽 광고 사업이 좀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네. 이제 모빌리티 쪽이야 워낙 뭐 카카오가 연기하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그로 인한 성장 모멘텀이 뭐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성장주나 가치주의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성장주는 우리가 이미 이 기업 자체가 성장을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지금 상황에서 매출이 좀 타격을 입어도 적자로 전환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이미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주가가 탄력받기에는 우리가 예상치보다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상했던 뭐 기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지금 카카오가 갑자기 뭐 자동차 쪽 사업을 한다든지, 네. 그렇죠. 이제 원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커머스 이쪽 사업인데 갑자기 뭐 전기전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뚜렷한 갑자기 뭐 상승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한 차례 또 탄력을 많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성장주 밸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톡비즈 이 광고 사업이 다시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와 줘야 된다. 다만 3분기부터 카카오가 지금 톡비즈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에 한 차례 카카오가 좀 호황기를 또 들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주가 부근에서 봤을 때는 한 차례 조금 매물이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네. 지금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까지는 하락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락이다 보니까 지금 부근에서는 오히려 좀 89,000원 부근대 돌파가 조금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또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지라인 한 73,900원 정도 잡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000원, 만약 86,000원을 돌파를 하고 매물을 아래 매물을 좀 소화를 하고 지지를 해준다면은 9만 원대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물타기는 위험하겠죠. 지금 물타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다만 지금 카카오가 좀 이상적인 캔들을 보여준 거는 이틀간의 좀 기준을 잡아주는 봉이 들어섰거든요. 네. 이틀간의 봉이 들어섰는데 전전일 거래일에 보여준 그 봉보다 오히려 지금 3일 전에 보여준 봉이 지금 거래 대금도 좀 굉장히 좀 많이 터졌고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준의 좀 시가의 라인인 76,000원, 네. 76,700원 이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그 부근에서 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서 평단가 좀 낮추시고 그리고 좀 수익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76,000원 선까지 떨어진다면은 추가 매수를 추천을 하시고, 일단 3, 4분기에 톡비즈 관련해서 좀 상승 여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전화 연결 준비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네, LG화학을 제가 네, 작년에 70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LG화학 70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비중은 한 30% 정도 되고요. 30%요. 예, 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지금 조금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네. 네,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려봤습니다. 네, 현재가 한 64만 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매수가인 70만 원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G화학 어떻게 할까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던 거는 에너지 엔솔, LG 엔솔이 네. 분할로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맞아요. 주가가 그때 당시에 좀 하락 기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후성도 지금 후성 글로벌로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성이 저번 주에 지금 굉장히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한 상장, 이제 분할 상장으로 인한 모멘텀은 이제 이미 다 끝났다. 재료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 기조로 좀 잡아주기보다는 오히려 좀 상승 기조로 잡아줄 수가 있는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지금 매매하기는 좀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 유가가 네. 80배로까지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네, 이 유가가 내려오게 되면 화학 쪽에는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기업의 실적치가 1분기랑 2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유가가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화학 기업들한테는 호황기거든요. 근데 LG 화학이 지금 화학 쪽 호황기를 제외하고도 첨단 소재 네. 이쪽 사업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좋습니다. 매출이 너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LG 화학이 첨단 소재 쪽으로. 근데 첨단 소재 쪽이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것을 기업 측에서도 알고 있다 보니까 첨단 소재 쪽으로 꾸준하게 사업성을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본연은 화학 쪽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학 쪽 같은 경우 모멘텀을 주가가 시장이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유가가 지금 하락한 네. 지금 시점에서 상승 탄력을 받아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LG화학이 최근에 좀 저점 잡고 나서 올라온 부분들에 보면은 지금 고개를 든 구간이거든요. 네. 고개를 든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도 저는 매수 타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만약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 부근에서 61만 3,900원대 지켜준다면은 61만 네. 3,900원. 네. 지켜준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 대응하시고 네. 목표가 조금 더 저는 홀딩 이어가면서 네. 오히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77만 원 이상도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오, 네, 네. 중장기적인 이제 그 대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겠죠. 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데 저는 이제 77만 원 이상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현 부근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첨단 소재 쪽 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61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 하실 수 있다면은 평단가를 좀 낮춰 보시고 77만 원까지도 상승 여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민 해결 충분히 되셨을까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종목 상담들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또 엔터주예요. 아까 저희 얘기했었던 하이브가 매수가 27만 원에 비중 20%입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 들어왔는데요. 전문가님 혹시 아이돌 잘 아시는지 네, 엔트지가 좀 많이 들어오네요. 뭐 르세라핌이라고 걸그룹도 출시된 것도 있고 네, 맞아요. 이번 달에 뉴진스 네. 또 반응이 사실 좋거든요. 하이브에서 새로 나온 걸그룹. 뉴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하이브가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는 걸그룹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뉴진스가 왜냐하면 미니진 그 대표가 네. 일전에 소녀시대 그리고 엑소 이쪽에 좀 발굴했었고 기획 제작을 했던 그런 대표입니다. 네, SM에서 네, 그렇죠. SM에서. 그러다가 최근에 하이브로 왔거든요. 네. 하이브로 와서 뉴진스를 지금 제작 기획을 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 하이브가 우리가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BTS. 그렇죠. BTS가 근데 최근에였죠. 최근에 그 단체 활동을 좀 중단을 하고 네. 군대 입대로 인해 가지고 단체 활동을 중단을 한다는 그 소식 때문에 하이브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맞아요. 많이 빠졌는데 거기서 이제 하이브 측에서 이제 반발 기사를 내긴 했어요. 뭐 지금 단체 활동을 중단할 뿐이지 개인 활동은 한다. 맞아요. 근데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BTS의 본전 완전체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에 아무리 활동을 한다고 해도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기업이 이익 창출을 낸다고 한들 시장은 완전체의 효과를 좀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BTS로 인한 하이브가 지금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뉴진스 오. 이쪽을 저는 조금 바라봐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 또 거의 한 2개에서 3개의 걸그룹을 또 다시 데뷔를 시킨다고 지금 또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터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JYP나 SM이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저가는 잡혔다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네. 저가는 잡혔기 때문에 현 부근에서 오히려 지금 신규 매수 타점도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하이브를 지금 기존의 BTS 팬심으로 인해서 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비중을 줄이기는 이미 늦었거든요. 네. 비중을 줄이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줄이긴 조금 늦었다. 그렇죠.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이브 주가 상황에서 16만 4,300원의 지지라인을 좀 잡고 네. 여기를 만약 이탈한다고 하면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셔야 되고 만약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빠르다. 그리고 한 23만 원대까지 올라와 주게 되면은 네. 거기서 지금 다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장기적으로 받기에는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빠지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저가가 잡혔다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또 다시 하락으로 빠지게 되면 비중은 엄청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홀딩 유지를 하시고 네. 오히려 지금 23만 원대 수면 위로 좀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매수가 27만 원이라고 보내주셨고 현재가 17만 6천 원 선 확인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위험하고 만약에 23만 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다면은 이제 물타기를 해보시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개장이 시작되고 한 10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일단은 양지수 살짝 빠진 채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시장 예측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자체는 좀 위아래 변동폭은 또 많이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 기점까지는 이제 시장이 전일에 거래를 했던 매매를 했던 이런 투자자분들 관련해가지고 단타 매물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10시 기점까지는 내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캘핑이나 단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지금은 시장을 조금 더 관망 추세로 유지를 하시고 10시 이후에 시장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의 뚜렷한 상승 탄력이 조금 보여주기 시작을 한다. 그때 어느 정도 내가 기업 간에 가지고 있던 이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좀 한 차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일단 한 10시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오늘 섹터별로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그래도 조금 빠지고 있는 와중에 상승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캠시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GSE, 휴림노, 대성에너지 이쪽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단기적인 테마 성격을 좀 띌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테마 성격을 좀 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단타로 들어가는 것 제외하고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S&T 중공업을 지금 조금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S&T 중공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 방산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전쟁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국방에 관련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국방 예산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K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전투기도 다시 지금 개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수출적인 계약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수출적인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T 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모멘텀의 부각이 받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S&T 중공업을 좀 매수 관점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T 중공업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또 로봇주들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로봇주들 이번 주에도 잘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뭐 식당만 가게 돼도 로봇이 지금 뭐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서빙 하고 있고 지금 로봇 쪽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면은 로봇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갈수록 미래 지향적으로 갈수록 로봇 쪽이 보편화가 될 것이고 상용화가 많이 될 것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투자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로봇주들은 단기적인 테마로 움직이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인 테마로 움직이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오히려 나는 로봇주에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모멘텀을 보기보다 기업 간의 개별 호재, 개별 상승 이슈, 뭐 계약을 수출을 했다든지 뭐 M&A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뚜렷한 기업이 나타날 때 그때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로봇주들의 상승 여력은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테마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이제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만 쏙쏙 골라 담은 오늘의 팍스 밀키트 전문가님, 네, 주재료 어떤 걸로 한번 담아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도 지금 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밀고 있는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일전에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뭐 뚜렷한 연속성을 보여줄 만한 모멘텀이나 재료들이 부각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한 차례 주가가 좀 크게 빠진 모습이었는데 이 원자력 쪽은 지금 우리 기업 이 대한민국이나 빼고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도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비중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갈수록 에너지 소비율이 급감을 할 거다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원자력 쪽에 지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로 인한 원자력 쪽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뭐 중소형주들을 봤을 때도 원자력 쪽에 대한 뚜렷한 매출성이 보여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한테 대규모 투자를 또 이행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현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원자력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이제 반도체 하면 뭐 자동차 쪽도 있고 또 휴대폰 부품 관리 이쪽도 있는데 최근에 또 지금 반도체 칩보 이 동맹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고 승낙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 상승 탄력을 또 받을 수가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다만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공격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주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 이 기술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 부분에서 오히려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만한 섹터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산업,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이 반도체나 그리고 원자력도 지금 테마성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군으로 봐야 됩니다. 원자력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력이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쪽 섹터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메인 재료로 원자력 그리고 반도체 섹터 이렇게 일단 추천을 해주신 걸까요? 자동차까지 넣으면 될까요? 네, 이제 원자력이랑 반도체는 당연히 지금 가지고 가야 돼. 한 종목 하나는 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현대나 기아도 관련해가지고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상치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4%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치가 매우 뚜렷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캐파 능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부분에서 대형주 관련해서 현대차랑 같이 계열사로 있는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서현메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품을 계약을 하고 수주를 하고 있는 이런 중소형주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섹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의 투자 전략을 쉽고 깔끔하게 밀키트에 담아 드릴 테니까요. 매일 아침 8시 30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함께한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과 상담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오른쪽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뜨거든요. 이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최진욱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들 성쾌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